안녕하세요. 3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시댁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요즘 들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편과는 2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시부모님과 남편의 형, 누나가 있었는데요. 시댁 식구들 모두 무던한 성격이었지만 유난히 시모는 남편을 차별했어요. 형과 누나와 나이 차이가 꽤 있어서 사실 저는 남편이 시댁에서 사랑받는 막둥이였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은 시댁에서 거의 찬밥 신세였는데 가족들의 찬밥 대우에도 시큰둥한 남편의 태도에 더욱 놀랍기도 했죠. 연애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잘 티가 나지 않아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티가 났던 것 같아요.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다 모이게 되면 시모는 마치 우리가 불편한 손님인 듯 얼른 친정으로 가길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너희 이제 친정에 안 가니? 벌써 점심시간 지났잖니? 이제 슬슬 가야 하지 않겠어? 지금 출발을 해야 친정에서 저녁이라도 먹을 거 아니야. 이제 슬슬 챙겨가지고 갈 준비해라. 따로 정리를 하거나 그럴 것도 없으니까 이제 가면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날에 올 필요도 없어. 너무 일찍 오지 마. 괜히 와도 할 것도 없고 서로 불편하니까. 그냥 집에 있다가 명절 당일 아침만 같이 먹으면 되니 일찍 올 필요 없다. 어머님, 그래도 막상 저희 일찍 안 오면 서운하시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저희도 가볼까 했었는데 지금 친정에서 다들 어디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가도 아무도 없다고 좀 이따가 오라고 하셔서 저희도 좀 이따가 가려고요. 아까 들어보니까 형님 집에 거의 다 오셨다고 하신 거 아니세요? 형님이랑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려고요. 근데 어머님은 가만 보면 언제 우리 가나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왜 자꾸만 보내시려고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보내려고만 한다는 거야. 그냥 피곤하니까 일찍 가보라는 거지. 넌 배려를 해줘도 그렇게 말을 하니? 그리고 친정부모님 안 계신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그냥 쟤들이고 얼른 넘어가거라. 나중에 너희 가려고 하면 힘들고 귀찮아진다니까. 지금 가야 길도 안 막히고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얼른 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엄마, 왜 자꾸 가라고만 해? 나한테는 둘째 나오면 같이 소고기 구워 먹자고 했잖아. 재수씨 시간 괜찮으면 같이 소고기 구워 먹고 가세요. 이번에 엄마가 우리 다 같이 모이면 먹는다고 좋은 고기로 사뒀잖아요. 그거 우리 이렇게 모이는 김에 다 같이 구워 먹으면 좋을 것 같네. 아니 근데 재수씨는 저번에 왜 안 왔어요? 안 그래도 준철이한테 물어볼까 싶었는데 바빠서 못 물어봤네. 저번에 가족들 여기서 다 모였을 때 준철이네만 안 와가지고 내가 물어보려고 했거든. 엄마가 그때 다 같이 갑자기 모이자고 해가지고 다 같이 모였는데 딱 준철이네만 안 와가지고. 아이고, 얘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네. 지난 일은 그만 꺼내고 너희는 어서 가거라. 그때는 그냥 급하게 모이느라고 너희한테 말 못한 거니까 그게 생각하지 말고. 준철이 너도 이제 챙겨가지고 가거라. 소고기 먹고 싶으면 내가 싸줄 테니 너네는 집에 가서 먹고 집에서 푹 쉬다가 친정 가든지 하거라. 네? 아니에요. 저희도 같이 얼굴 보고 갈게요. 어차피 지금 친정 넘어가도 아무도 없고 저녁 늦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는 내일 오라고 했는데 마침 잘 됐네요. 여기서 좀 있다가 내일 가볼게요. 근데 저번에 가족들끼리 모이셨으면 말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어머님도? 저희 저녁에는 한가한 거 아시면서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어머님이 주도해서 모이신 거예요? 아유, 어머님. 이러시면 저 너무 서운한데요? 아유, 서운할 것도 많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모인 거야. 너희는 아무래도 일하느라 바쁘지만 형이나 누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한가하잖니. 내가 따로 연락은 안 했던 거지 뭐. 너희야 알아서 이것저것 잘 먹고 다니지만 형이나 누나는 나이도 있고 잘 못 챙겨 먹잖니. 그래서 보양하라고 한 거야. 시모는 저희가 시댁에 가면 김치나 나물 하나, 계란 정도만 챙겨줬지만 아주버님이나 형님 가족들이 올 때는 상다리가 부서질 정도로 차려주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걸 전혀 알지 못했는데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가끔씩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저희가 갔을 때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우연인 줄 알았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승진을 하게 되면서 승진턱을 내겠다면서 고급 한정식집에 가족들을 모두 초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시모는 축하받을 당사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을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이렇게 자리에 모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남편은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고생하면서 승진했는데 많이 축하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신랑 이번에 시험도 정말 잘 봤고 그래서 승진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보답으로 오니 저도 너무 기쁘네요. 옆에서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아이고, 준철아, 고생했다. 지수씨, 고생 많았어요. 우리 준철이가 정신 차리고 잘 살 수 있는 건 다 재수씨 덕분인 거 알고 있죠? 그래도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준철인데 저도 정말 기쁘네요. 오히려 내가 동생을 본받아야 할 것 같네. 준철아, 정말 축하한다. 앞으로도 쭉쭉 잘 되길 바란다. 얘가 무슨 고생을 해. 원래 저쪽 분야는 승진도 잘 된다고 하는데 뭐. 난 뭐 큰 상이라도 받았나 했네. 요즘 누가 승진했다고 승진턱을 내니? 누가 보면 큰 자리 하나라도 차지했는 줄 알겠다. 준철이 너 이런 걸로 생색낼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네 형이 너 얼마나 잘 돌봤길래 이렇게 좋게 풀리겠니? 이렇게 잘 되는 거 다 네 형이랑 누나 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아,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준철이 고생한 거 엄마도 알고 있잖아. 시험 봐야 한다면서 계속 공부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잖아. 멀리 사는 나도 아는데 엄마가 왜 그렇게 말해? 준철아, 고생 정말 많았다. 올케도 너무 고생 많았어. 너희 둘 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승진도 하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너희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네. 아이고, 제가 무슨 고생을 했다고 그래? 고생은 너희가 더 했지. 너네 회사 다니던 시기랑 비교해보면 요즘 애들은 너무 쉽게 살고 있는 거 아니니? 어쨌든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잘 풀린다고 설레발이나 치지 말아라. 엄마,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칭찬 좀 해줘. 회사에서도 나처럼 승진하는 사람 드물다고 칭찬해주는데 엄마는 너무 짜다 정말. 그래도 엄마 채찍질에 내가 더 자극받아서 열심히 사는 거지 뭐. 여기에는 또 우리 엄마 덕도 있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독하게 말해도 엄마가 나 자랑스러워하는 거 나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모두들 감사해요. 빨리 승진해서 뿌듯했는데 엄마 말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드네.
다들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자리에서도 시모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저는 너무나 당황했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상처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워낙 시모가 말을 독하게 내뱉는 스타일이라면서 오히려 저에게는 조심스럽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꾸만 차별을 하는 시모의 태도에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키우려고 독하게 하는 것이라 시모를 두둔하곤 했었죠. 여보, 어머님 말이야.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하시는 거랑 당신한테 하는 게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아주버님이나 형님한테는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시는데 당신한테는 너무 독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당신은 괜찮아? 점점 어머님이 더 독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나도 좀 놀랍네. 내가 더 상처를 받는 것 같아. 여보, 엄마가 워낙 까칠해서 그래. 말은 그렇게 독하게 하지만 그래도 그게 엄마 성격인 걸 어떻게 하겠어. 당신도 지금은 상처받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거대로 다 적응해서 괜찮을 거야. 엄마가 정말로 내가 싫어가지고 그러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해해. 나도 가끔씩 서운하고 그럴 때는 있었는데 그냥 어쩌겠어. 엄마 성격이 저렇다고 생각을 해야지 뭐. 어쨌든 당신도 너무 신경 쓰지 마. 나중에 나이 더 드시면 줄어들겠지. 그래도 난 너무 걱정이야. 어머님이 나한테는 아직 조심하고 계시지만 당신한테는 매번 까칠하시고 무시하고 그러시잖아. 나도 처음에는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 다른 형제들한테도 까칠하시면 그냥 원래 성격이 그러시구나 생각이라도 할 텐데 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당신한테만 그러시고 계시잖아.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형이랑 누나는 나보다 20살 정도는 더 많은데 당연한 거지. 형이랑 누나는 이미 나보다 훨씬 어른이고 엄마는 그보다 어린 나한테 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어쩌겠어. 나도 서운할 때 있긴 한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해도 되고 그래. 당신도 왜 차별하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봐. 그럼 괜찮아지니까. 그래, 알겠어. 사실 어쩔 때는 당신이 어머님 친자식이 맞을까 싶을 때도 있었거든. 근데 어머님이랑 당신이 워낙 외모가 판박이라서 그런 거 보면 친자식이 아니라 할 수도 없고. 근데 어머님이 당신한테 하는 거 보면 너무하다 싶을 때도 있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갔지만 점점 저 역시 시댁에서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대하시는 걸 보면서 더욱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점점 더 심해졌을 때는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였습니다. 결혼하고 2년이 지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시모의 태도는 더욱 냉담해졌어요. 처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에도 모두가 좋아했지만 시모만이 유일하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들 모인 자리에서 발표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모이니 잘 된 것 같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가족들 모두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거든요. 우리 희정이 임신했어요. 좀 더 안전적일 때 말씀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 희정이 입덧도 시작을 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네요. 결혼하고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아가지고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아이가 생기니 너무 꿈만 같아요. 아이고 준철아, 너무 축하한다. 그렇게 바라던 아이가 드디어 생겼구나. 재수씨 축하드려요. 입덧은 많이 심하나요?
우리야 워낙 오래돼가지고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우리 와이프도 처음에 임신했을 때 입덧이 꽤나 심했던 것 같다. 준철이 앞으로 많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입덧하면 먹던 음식도 잘 못 먹는다고 하니까 심해지기 전에 많이 먹어두고 먹을 수 있는 것 잘 챙겨주렴. 그래, 준철이가 아빠가 된다니 우리 집 아기였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다. 우리 준철이 닮으면 너무 똑똑하고 잘생기겠네. 우리는 진짜 크면서 준철이 자식이 제일 궁금했거든. 근데 이렇게 임신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정말. 올케, 축하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야 하는 거 알지? 엄마도 너무 기쁘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마음도 힘들었는데 손주가 태어난다니 엄마 좋겠네. 좋기는 무슨? 다들 낳는 아이를 못 유난이라고. 준철이 닮으면 어떻게 하냐? 준철이 닮아봐라. 머리만 좋지. 다른 거 뭐 제대로 하는 게 있겠니? 이런 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다들 모여서 발표하는 거냐? 하여튼 젊은 애들 생각하고는. 준철이 너 정신머리 없이 굴지 말아라.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나 닮으면 어때서? 내 자식이니까 날 닮겠지. 나도 엄마 제일 많이 닮았잖아. 엄마 말을 좀 서운하게 한다. 동네 사람들 다 나 엄마 판박이라고 하는데 우리 애가 나 닮으면 엄마도 닮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엄마 좀 따뜻하게 좀 말해줘. 어떻게 남처럼 그러는 거야? 얼씨구, 네가 이뻐야 이뻐해 주는 거지.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냥 공짜로 이뻐해 주는 건 없는 거다. 사돈댁에서도 네가 희정이 남편이니까 좋다 좋다 해주지. 솔직히 네가 성이나 차겠니? 넌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탈이야. 사람이 겸손할 줄도 알아야지. 아주 그냥 겸손은 없고 건방져가지고 말이야. 어머님, 제 편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임신을 하니까 초기인데도 쉽지 않네요. 입덧하다 보니까 이런 거 다 겪어내신 어머님들께 정말 존경심이 절로 생기더라고요. 어머님 남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한테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그러니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이 정도로 그만하시죠. 좋은 자리에서도 신랑 칭찬 하나 안 해주는 시모 때문에 분위기가 망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좋은 분위기로 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시모는 점점 더 차별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지만 저는 왜 저렇게까지 남편을 모질게 굴까 생각이 들었어요. 의심이 더욱더 폭발을 했던 것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였었죠. 시모는 아이가 태어나도 아이를 궁금해하지 않았고 집으로 찾아오거나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며느리인 저를 배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지만 가끔씩 가족들이 모임으로 만났을 때마다 시모의 태도를 보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마치 우리에게 애정이 없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아이에게 관심이 많았지만 시모는 오히려 우리들이 유난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조카들은 언제 봐도 귀엽네. 재수씨, 벌써 우리 조카가 돌이 된다니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우리 애들 키울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니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났다니 정말 빠르네요. 이렇게 귀여운 애가 금세 큰다니 너무 아쉽네요. 볼 때마다 커 있으니까 아쉬운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준천이랑 재수씨 좋은 점만 쏙 빼닮아서 그런가? 우리 조카는 한 인물 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옳게 웃는 모습이랑도 똑 닮았어. 준철이 눈매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신기하네. 어쩜 둘을 이렇게 잘 섞어 놓았어? 아이가 벌써부터 이목구비가 장난이 아니야. 나 애 낳았을 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난 애가 이쁜 줄도 모르고 키웠는데 말이야. 조카 보니까 너무 이쁘고 아깝네. 나도 이런데 너희는 오죽하겠어? 내가 애 키울 때 생각해보면 나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엄마는 어때? 올케, 우리 엄마 너무 자주 가지 않아? 나 아이 낳았을 때는 무슨 매일 집에 찾아와가지고 애 봐주고 청소해주고 엄마도 고생 꽤 했어. 아휴, 어머님은 저희 집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불편해 하시는가 싶어가지고 아이 데리고 간다고 해도 어머님이 바쁘시다고 오지 말라고 하시고, 이렇게 가족 모임으로 보는 거 아니면 어머님이 아이도 잘 안 보세요. 어머님이 저를 너무 배려해 주는가 봐요. 그래도 이렇게 아이도 할머니 보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어머님? 저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유, 됐다. 애들은 그냥 잘 크면 된 거야. 무슨 집에까지 오니? 난 그래도 우리 첫째 손주랑 우리 딸 손주가 제일 이쁘지 뭐. 첫째 손주 태어났을 때는 날씨도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얘는 날씨도 우중충한 날에 태어났니? 제 아빠도 내내 비 줄줄 내리는 날에 나와서 생고생 시키더니만 아주 그냥 피는 못 속이는가 보다. 어쩜 이렇게 제 아빠 닮지 말라는 것만 쏙 빼닮아가지고는. 엄마, 왜 그렇게 말해? 준철이 태어났을 때 날도 선선하니 좋았잖아. 나처럼 땡볕 칠 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빠처럼 내내 추운 날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무슨 그렇게 말해? 손주 너무 귀엽지 않아? 준철이랑 올케 좋은 점만 쏙 빼닮았는데 너무 귀엽잖아. 엄마 요즘 진짜 이상하네. 전에도 까칠하긴 했는데 요즘은 더 심한 것 같아. 어디 아파? 컨디션이 오늘 안 좋은가? 내가 뭘? 오늘 컨디션 아주 좋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데 뭐가 그러니? 솔직히 애들은 지금 얼굴 크면서 없어지는 게 태반인데 벌써부터 인물이니 뭐니 할 필요가 뭐 있니? 준철이 너도 자꾸 가족들 모이는 곳에 주인공 되려고 하지나 말아라. 얘는 무슨 주인공병 걸렸는지 어딜 가나 자기 주목받아야 한다니까. 이게 다 너희 가족들도 똑같잖니. 조용히 밥만 먹고 끝내면 될 것을. 손주가 첫돌이 되어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시모는 유난 떤다면서 오히려 저희 가족들을 유별나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모습에 저는 너무나 서운함을 느꼈지만 그런 모습에도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였죠. 다른 가족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을 하는 시모도 이상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남편의 태도도 이상하다 느껴졌어요. 점점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찬밥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가족들이랑 함께 모이는 명절이면 다른 손주들과 차별하는 것이 바로 보이니 이건 아니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들 1년 새에 이렇게나 많이 컸구나. 어떻게 다들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요즘 애들은 공부하느라 명절도 그냥저냥 지낸다고 하는데 수능 공부한다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럴 때 푹 쉬고 놀고 그러는 거야. 안 그래도 할미가 너희 힘들까봐 용돈 두둑히 준비했다. 명절 끝나고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그러렴. 아이고, 엄마.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되는데. 애들이 이제 공부한다고 뭐 잘 살먹고 그럴 시간도 없어. 애들 어릴 때야 장난감이다
철마다 옷이다 뭐다 사주느라 바쁘지만 막상 애들 크니까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더라고. 나보다 애들이 더 바빠. 내가 클 때도 이랬나? 요즘 애들이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하고 바쁘게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해. 아유, 너도 클 때 공부 열심히 했지 뭐. 요즘은 워낙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 그래도 이렇게 주는 거 애들 다 쓰라고 해. 이렇게 써야 애들도 스트레스 풀리고 그러는 거니까. 어린 애들이야 그냥 주워다가 아무거나 입혀도 괜찮지만 큰 애들은 돈 쓸 데가 더 많지 뭐. 우리가 보기에는 쓸 시간 없어 보여도 쟤들도 다 쓸 데가 있을 테니 그냥 둬라. 아유, 엄마. 이렇게 많이 안 넣어주셔도 되는데. 우리보다 준철이네 많이 챙겨줘야지. 철마다 옷도 새로 다 사입혀야 될 거고 들어갈 비용도 많은데. 아이고, 우리 조카는 볼 때마다 쑥쑥 자라네. 어린아이가 있어서 그런가? 집안 분위기가 너무 산다. 준철이랑 올케도 고생 많았어. 우리 애들 키울 때 생각하면 진짜 정신없이 애들 키운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그때가 참 좋은 시절이더라고. 야야, 됐다, 야. 쟤네는 아직 어린데 뭘 더 챙겨주니? 그냥 5만 원만 가지고 가면 되지 뭐. 학원을 다니기라냐? 학교 갈 때 입을 옷이 필요하기라냐? 안 그래도 이번에 너희 한번 모이라고 하려고 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으니 유산이나 이런 거 얘기도 해야 할 거 아니니?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일단 살던 집은 처분하고 작은 애네 집에 가려고 한다. 큰 애네는 애가 수능 봐야 하니 내가 들어가긴 그렇지 않니? 네? 저희 집에요? 아니, 갑자기 저희 집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근데 저희 집에 지금 남는 방도 없는데요. 아이 방도 지금 못 만들어줬는데. 어머님,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럽네요. 근데 왜 갑자기 집 처분하고 합가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집은 처분해서 우리 큰애한테 줄 거고 아버지 밭은 둘째네 명의로 줄 테니 그렇게 알거라. 막내네야 형이랑 누나가 나이가 있으니 이해하지? 너희야 오래 살지만 너희보다 20살이나 더 많은 네 형이랑 누나는 이제 일도 그만둬야 하는데 들어갈 돈도 많고 이게 공평하지 않겠어? 어쨌든 그렇게 결정했으니 너희가 잘 따를 거라 생각한다. 시모는 시부가 돌아가시고 남은 유산을 가지고 분배를 해준다고 하셨죠. 시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시모의 명의로 돌려놓았는데 시모는 남편만 빼놓고 나머지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며 발표를 했어요. 집은 처분해서 일부만 저희 집이 이사 가는데 보태시겠다 하셨죠. 다른 형제들은 식구들도 많고 나이도 많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지만 저희는 젊고 현재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유산을 나눠주지 않겠다고 하셨죠.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남편은 태어났습니다. 시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모와 남편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가 집에 오고 나서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제가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남편이랑 시모가 친자 관계는 맞는데 다른 형제들이랑은 그게 아니라는 게 무슨 소리인가요? 남편과 다른 형제들이 친형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남편 태어난 시기도 다 기억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유전자 검사상 결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유전자 검사 결과 남편분과 모친분께서는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친분과 다른 형제분들의 친자 관계를 비교해 봤을 때 친자 관계라 말하긴 어렵겠네요. 남편분과 다른 형제분들과의 관계에서도 친형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희 남편이랑 다른 형제들이 친형제가 아니고 어머님도 다른 형제분들 친모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이게 진짜 무슨 소리인가요? 검사 결과가 확실한 건가요? 잘못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검체가 확실하다면 결과는 확실합니다. 오류가 의심되신다면 다시 진행을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현재 검사상으로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분과 모친분께서는 친자 관계가 맞는다는 점과 다른 형제분들이랑은 친형제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결과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남편에게 말을 하니 남편은 어떻게 알았냐는 듯 너무나 놀란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남편을 추궁하니 진실이 나왔어요. 남편이 저에게 들려준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신, 나 유전자 검사해봤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어머님은 친자 사이가 맞는데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어머님 자식이 아니래.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당신은 이거 다 알고 있었어? 나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아니, 난 친자식 아닌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알아도 친자식인 사람을 차별하는 건 처음 봤네, 정말. 이게 뭐 하는 거야? 여보, 어떻게 알았어? 아, 여보, 내가 사실은 다 털어놓으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당신이 알게 되면 놀랄까봐 내가 말을 제대로 못했어. 사실은 나만 엄마 친자식이야. 형이랑 누나는 엄마 친자식이 아니고 아버지가 한번 결혼을 하셨는데 엄마랑 만나면서 헤어지셨어. 그때 내가 생겼고 형이랑 누나도 다 알고 있어. 당신한테 말 못한 건 정말 미안해. 뭐? 그럼 어머님이 아버님 상간녀였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아버님 이혼하신 거고? 그럼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왜 우리한테 잘해주시는 건데? 당신 태어날 때 이미 형님이랑 아주버님 성인이셨잖아. 그걸 다 보고 듣고 있었다는 건데 왜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신 건데? 그건 아버지 유언 때문이야. 사실 형이랑 누나랑은 친하지도 않고 따로 연락도 안 해. 당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었어? 명절 빼고는 거의 안 봤었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형이랑 누나는 안 보겠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미리 재산 분배해 주는 대신에 정리할 때까지 사이좋은 척 해달라고 부탁하셔가지고 그런 거야. 일부러 어머니가 나한테 차갑게 하신 거고. 알고 봤더니 시모는 상간녀였고 남편은 상간녀의 아들이었던 것이었죠. 형님과 아주버님은 그동안 아버님 때문에 겨우겨우 봤던 것이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시댁 재산 때문에 겨우 얼굴만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할까 싶어 이러한 사실을 모두 감추고 살아왔던 것이죠.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이 모든 것을 숨겼던 남편과 시모에게서 모든 정이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속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다 생각이 들었죠.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변한 시모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아들한테 들었다. 다 알게 되었다면서? 잘 됐다. 이제 연극할 필요도 없고. 안 그래도 너무 짠했는데 이제부터라도 내 친아들이랑 살아야 되겠다. 아들이 괜찮다고 했으니 너도 괜찮지? 그동안 내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애들 눈치 보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너도 결혼했으니까 내 마음 이해할 거 아니니? 우리 다 같이 오손도손 잘 살자꾸나.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남편한테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미 아버님이 다른 분이랑 결혼을 한 상태에서 저희 남편을 임신하신 거잖아요. 저한테는 아무런 소리도 안 하시고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건가요? 그럼 넘어가야지 어쩌겠니? 우리 아들이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난 남편이랑 사랑했어. 그때 당시는 당장 이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랬던 거지. 원래 본처랑은 이미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남들은 불륜이다 뭐다 한 소리들 하지만 자기들도 그 상황 때 보면 그런 소리 못할 거야. 본처가 일찍 죽어서 내가 욕먹는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애진작의 남편은 이혼해서 우리랑 같이 살았지. 엄마 말이 맞아. 형네 엄마랑은 이미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엄마랑 만난 거야. 엄마도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하셨는데 형이랑 누나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동네방네 소문내고 나 결혼도 못하게 할 거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시고 가신 거야. 당신 우리 불쌍하지 않아? 난 이제 엄마가 나를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 이제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랑 같이 살아야지. 지금 무슨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상간녀셨던 거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결혼까지 했는데 제가 애초에 이 상황을 알면 모를까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알았다고 바로 합가를 하자고요? 당신은 내 동의도 없이 어머님 무작정 모시고 온 거고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나 절대 못해! 모든 사실을 제가 알게 되자 신모와 남편은 무작정 합가를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신뢰가 떨어졌지만 그 후에 무작정 합가를 요구하면서 그걸 거부하는 저를 못된 사람으로 압박하는 두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다 생각했죠. 전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시모는 펄쩍 뛰며 반대를 했지만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정말 속이려던 것은 아니었어. 엄마는 상간녀였고 나는 평생 이 집안에서 외톨이로 자랐어. 당신마저 알게 되면 나를 떠날까봐 속일 수밖에 없었다고.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런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랬던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의심할 정도로 심한 상황이란 걸 전혀 생각 안 할 수가 있어? 당신은 나를 기만했고 속여왔어. 내가 그렇게 당신들이 짠 시나리오에 놀아나니까 재미있었어? 이렇게 홀라당 합가까지 하고 나면 어쩔 수 없겠지 생각을 했던 거니? 정말 대단하다 당신들.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지금까지 속였던 것 다 만회할게. 내가 나쁜 마음으로 속인 건 아니잖아. 당신도 엄마가 상간녀였고 내가 그 자식이라고 하면 나랑 결혼 안 했을 거 아니야.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그러려고 속인 건 아니었어. 내가 당신이 사실대로 말했어도 당신을 버렸을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이미 나를 속이려고 했던 것부터 문제야. 어떤 게 문제인지, 왜 내가 당신이랑 살 수 없는지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당신 억울한 것만 보이지? 됐고, 당신이랑은 더 이상 할 말 없어. 아이고, 얘야. 내가 미안하다. 이제 와서 어쩌겠니? 이혼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꾸나. 네가 지금은 화가 나서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 상황, 우리 아들 생각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정신 좀 차리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관계를 속이시다니요. 그리고 무작정 합가 요구하는 것도 이거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거 모르세요? 이미 신뢰를 잃은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그렇게 못 삽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모든 거짓된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은 살 수 없다 생각이 들었죠. 남편과 시모의 부당대우,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모를 모시고 와 합가를 강요하는 것 등을 토대로 이혼을 청구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시모는 남편이 결혼을 할 때 동안만이라도 연기를 해달라며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재산을 나누고 난 후 자연스럽게 시모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지만 전 이혼 소송을 했고 저와 재산 분할을 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면서 시모와 남편은 빈털터리로 쫓겨났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것이 본인들에게는 피눈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처음 친정 부모님은 사실을 듣고 너무 놀라셨지만 그래도 거짓된 사람들과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셨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지내고 있어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늘 진실한 사람들만 계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사연을 즐겨보는 여성입니다. 저는 고양시에 살고 있고요. 외동딸로 태어난 저는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지만 엄마는 최대한 저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시려고 했던 분이세요. 본인 살림도 어려우면서 말이죠. 전 그런 엄마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한국 최고의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서울대학교이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빨리 취직을 하여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는 엄마를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에게 부담이 될까 끝끝내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전 일을 하며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죠. 우리 아들이랑 어쩜 그렇게 잘 어울리니?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행복하게 살아보자. 알겠지? 네, 어머님. 따뜻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종신 씨랑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헤쳐나갈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유라랑 나랑 가치관도 너무 잘 맞고 성격도 잘 맞아서 우리 잘 살 거예요. 엄마는 이제 걱정 한시름 놓으셔도 돼요. 삼형제 중 막내인 남편마저 저와 결혼을 하게 되고 시어머님 모든 아들들 장가를 다 보냈다는 거에 참 후련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었지만 형님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를 고깝게 보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형님들 시집살이가 시작이 된 거였죠. 처음엔 매우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형님들이 시키니깐요. 동선에는 그럼 엄마랑 단둘이 살았던 거야? 어머, 한부모 가정이면 뭔가 결핍이 많기도 할 텐데. 그게 어디서든 꼭 티가 나더라고. 나중에 서방님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몰라. 혹시라도 친정엄마 아프기라도 해봐. 그게 다 서방님 몫이지. 그러게요. 서방님이 거의 뭐 손해보는 결혼이죠. 진짜 친정엄마 아프기라도 하면 그게 다 동서 차질 텐데. 엄마 건강하세요. 그리고 그건 저희 일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어머, 걱정해줘도 말투가 왜 그래? 혹시 뭐 고가워? 그냥 동서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 이런 게 다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안 그래? 이래서 내가 무슨 말하기가 무섭다니까. 제일 걱정한 게 이런 거야. 무슨 말을 하면 고깝게 들을까봐. 원래 없이 사는 애들이 저렇게 자격지심만 있잖아요. 아니, 우리 집 도우미 같은 아주머니인 건가? 그 어머님이? 그렇지. 그런 도우미 아주머니인 거지. 그래도 딸 하나 명문대에 보내놨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울 거야. 시집도 이만이면 엄청 잘 온 거지. 거의 흙수저가 금수저 됐다고 봐야 해, 저 집은. 참 웃긴다. 어떻게 우리랑 같이 겸상을 할 수 있어? 참. 다 들려요, 형님들. 일부러 들으라고 크게 말하는 것도 알고요. 저희 엄마 범법 저지른 적 없고요. 평생 남 손가락질 안 받고 저 키워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한 번이라 참지만 2번, 3번이 되면 저도 안 참습니다. 형님들은 항상 저를 기분 나쁘게 해놓고 나중에 제가 고깝게 받아들인다고 되려 뭐라고 하는 분들이었어요. 애초에 저와 본인들은 급이 다르다고 생각했는지 늘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시거나 항상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말라며 저를 오히려 다독여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어머님 덕분에 힘든 시댁살이를 버틸 수 있었어요. 아유, 쟤네 철없는 거야. 나도 아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애들이 오냐오냐만 자라서 남의 속을 배려할 줄 몰라.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사돈어른께서 너 얼마나 이렇게 이쁘게 키워주셨냐. 그것만으로 대단하신 거지, 안 그래?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이 이렇게 항상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어떨지도 상상이 안 가요, 감히. 종신 씨가 어머님을 닮아서 그렇게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것 같아 어머님한테 항상 감사해요. 나도 유라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쟤네 겉만 번지르하지. 꼭 속빈 강정이라니까. 아무래도 네가 학력도 높고 그러니까 학력 콤플렉스가 있어서 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렴. 알겠지? 네,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도 그러려니 해야죠. 매번 싸울 수도 없으니까. 그래도 어머님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늘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댁에 가는 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님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형님들이 부모님의 뒷바라지를 받아도 좋은 대학교에 가지 못해서 저에게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해주었어요. 그러니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말이에요. 저도 좋게 생각하려고 늘 마음을 먹었습니다.
형님들이 아무리 속을 긁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무시했거든요. 하지만 좋게 생각하자라는 저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첫째 형님의 딸 조카의 기념일에 초대를 받은 날이었어요. 그날 그 집에서 좀 기함을 하고 말았어요. 우리 딸 축하해주는 잔치니까 동서도 꼭 와야 해. 알겠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조카인데 아무래도 축하는 해줘야지. 아, 네. 그날 일 끝나고 그럼 바로 들릴게요. 뭐 선물 같은 거 어떤 거 준비할까요? 요새 애들이 좋아하는 거 사가면 좋을 텐데. 우리 딸내미 요새 레고 조립에 푹 빠져 있으니까 레고를 사와줘. 그리고 사이즈 작은 거 말고 큰 거로, 알겠지? 아, 네. 레고 사갈게요. 뭐 음식은 장만 다 하셨어요? 아님 제가 좀 좋다고 가서 도와드릴까요? 그래도 되는데. 아니, 괜찮아. 아주 일 잘하는 도우미 아줌마 불렀거든. 동서는 그러니까 천천히 와도 돼. 꼭 그날 와야 해. 오히려 형님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형님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실 거라며 그냥 천천히 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물까지 정해주는 형님에게 오히려 이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엄한 거 가져갔다간 또 수준이 안 맞네 어쩌네 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레고를 사서 남편과 같이 조카의 기념일에 참석을 하였죠.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거기서 음식을 하고 계셨던 도우미 아주머니가 저희 엄마였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희 엄마 얼굴을 봐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라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일부러 저희 엄마 회사에 전화를 해서 엄마를 불러달라고 한 게 뻔했으니까요. 아니, 엄마, 여긴 어쩐 일이야? 아,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저희 엄마가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냐고요? 아니, 뭘 그렇게 놀래? 어머님 원래 하시던 일이잖아. 일손이 좀 필요해서 도움 요청했어. 내가 뭐 입 닦을까봐 그래? 그래도 안면이라도 아는 사이가 낫지, 안 그래? 돈은 두둑히 챙겨드릴 거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마. 내가 양심이 있지, 안 그래? 지금 저 보라고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저희 엄마가 도우미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이고, 유라야, 난 괜찮아. 와보니까 너희 형님 댁인데 그래도 내가 보라도 도움되는 게 좋지, 안 그래? 그러니까 진정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렴. 엄마가 하던 일인데 뭘. 오히려 너희 형님한테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지. 난 괜찮아. 엄마 지금 장난해? 형님이 일부러 엄마 부른 거야, 알아? 나 보라고. 형님, 이번 일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엄마 가자. 주제도 모르고 또 설친다. 오늘 뭐 좀 느낀 거 없니? 너와 나의 위치. 넌 식모딸이고 난 부리는 사람이야. 알겠어? 그거 느끼라고 오늘 안 사돈 부른 거고. 이게 네 위치야. 그러니까 매번 까불지 말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뻐기지 좀 마. 알겠어? 형수님, 말씀이 지나치시잖아요. 형수님 원래 이런 분이었어요? 정말 실망이네요. 여보, 가자. 장모님, 가세요, 저희랑. 형님의 말에 부들부들 몸이 떨리더라고요. 도대체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하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되었다면 더 보살펴주고 보듬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나왔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엄마의 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에게 참 죄송하더라고요. 애초에 내가 더 자리 잡았더라면 엄마가 이런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도우미하러 이 집에 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 또 내 형님네라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 하는 마음이 교차하면서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그냥 제가 제일 죄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 더욱더 미안한 마음이 앞섰고요.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좀 더 엄마를 호강시켜 드려야 하는데. 엄마 이제 일 그만둬요. 이제 한갑도 넘었잖아. 엄마 그동안 나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생활비랑 노후는 걱정 마세요. 어? 그러니까 이젠 엄마도 즐기면서 살아. 응? 내가 어떻게 네 돈을 받아? 너 피땀 흘려서 버는 거 아는데 엄마 아직 건강해서 일 할만하니까 괜찮아 이거 사. 장모님, 그러지 말고 쉬세요. 저도 유라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 싫어요. 저도 장모님 자식인데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야죠. 너무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어머니. 어머님이 편해지셔야 저희 마음도 편해서 그래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너한테 부담을 주니? 할 수 있는 데까진 내 힘으로 해보고 싶어서 그래. 마음만이라도 너무 고마워. 안 돼, 엄마. 무조건 이제 내가 엄마 케어할 거야. 엄마도 나 힘들게 키웠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이런 거 충분히 받아도 돼. 전 엄마의 일을 당장 그만두게 하였어요. 저도 대기업 연구원이기 때문에 벌이도 넉넉하였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벌이가 넉넉하였죠. 그래서 엄마를 따로 도와드리기엔 충분했답니다. 남편이 그래도 저와 한마음이어서 참 고맙더라고요. 혹시나 남편이 제가 엄마를 도와주는 거에 있어서 반대를 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은 다행히도 저와 제 엄마도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했는지 엄마에게 늘 아들이 되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 남편 잘 만났다고 생각이 들었죠. 고마워. 자기 어머니도 아닌데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줘서 쉽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그렇게 힘을 보태주니까 고맙다 정말. 너랑 결혼할 때부터 장모님도 내 어머니다 생각했었어. 그럼 당연한 일이지. 고마워할 필요 없어. 부담 갖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내가 더 화가 난다. 형수님 태도를 보니까 진짜 인성 알만해. 형수 둘 다 공주처럼 자라서 사람 대하는 법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본인 아래에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야. 너한테까지 그럴 줄 몰랐어. 그런 수모를 겪게 해서 더 미안해 정말. 남편은 참 우직한 사람이었죠. 그날 형님네 사건 이후로 전 형님이 더더욱 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일은 저희 시댁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이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 어이가 없는지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형님을 불러 따끔히 혼을 냈다고 해요. 하지만 형님은 끝까지 본인 잘못은 모른 채 어머님에게도 대들었다고 했어요. 정말 최악이었죠. 얘기 들었어. 너 어쩜 애가 그러니? 뻔히 사돈인 거 알면서 어떻게 사돈 어른을 불러달라고 할 수가 있어? 그게 대놓고 네 동선에 무시한 거지, 안 그래? 네 동서 마음이 얼마나 다쳤을지 상상이나 해봤니? 어쩜 그렇게 철이 없어? 아, 어머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아니, 안 사돈 일용직이던데
제가 오히려 도움드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네 집이면 어때요? 돈 받는 사람이 본인 일만 똑바로 하면 되지. 어머님까진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번 이렇게 동서편만 드시면 저도 너무 섭섭해요, 어머니. 저도 며느리 아닌가요? 어떻게 매번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동서편만 드실 수 있어요? 편이 어디 있니? 네가 하는 행동이 너무 애 같아서 혼을 내는 거지. 도대체 막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가난한 죄죠. 전 솔직히 막내 동서, 저희 집이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부모 가정에 가정부 딸이 이런 집에 시집 온다는 게 말이 돼요? 저랑 같은 급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불쾌하다고요. 어머님도 솔직히 그러시잖아요. 안 그래요? 형님의 말에 어머님은 말문이 막혔다고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사람 사이에 급이 어디 있는지 기가 막혔다고 했죠. 어머님은 더 이상 형님과는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아 그냥 가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사이는 철저히 양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형님도 마찬가지로 저를 안 좋아했기 때문에 형님들과 모이는 날엔 대놓고 절 왕따를 시키기도 했죠. 동서는 우리가 설마 본인보다 학교 좀 지방으로 다녔다고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지? 설마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해? 네? 아니요. 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학교가 뭐가 중요하나요? 인성이 중요하지. 안 그래요? 아유, 둘째 동서, 말을 말라니까. 막내 동서랑은 말이 안 통해. 본인이 그저 잘난 줄만 안다니까. 개뿔도 없는 게. 그러게요. 뭐 믿고 저렇게 나대는 건지. 학력 좋으면 뭐해? 돈이 없는데 안 그래요? 우리랑 급이 다른 사람이죠, 동서는. 형님들, 저 벌만큼 벌거든요? 형님들은 뭐 집에서 노니까 모르시나 본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성이 개차반이면 누가 상종을 하나요? 조카들이 형님들 닮을까봐 정말 걱정이 되네요. 자꾸 돈돈 하시는데 그럴 때 그냥 마음을 채우세요. 네? 형님들은 제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절 대놓고 비웃었고 시댁에 모이는 날엔 오히려 철저히 저는 주방에서 혼자였어요. 저 들으라고 낄낄거리는 소리와 매일 자랑하는 명품 귀걸이 목걸이 그리고 또 은근 들으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말들 참 나이 먹고 굉장히 유치하더라고요. 휩쓸리고 싶지 않아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고 딸들이 하나씩 있는 형님들과는 다르게 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 장손을 우리 막내 며느리가 가졌구나. 아유, 네가 진정한 복덩이다. 안 그래? 뭐 손녀들도 귀엽지만 드디어 손자 한번 하나 보는구나. 애썼다 애썼어. 뭐 손자나 손녀나 다들 귀엽지만 그래도 너무 좋다. 아유, 입덧은 없니? 힘들 텐데 일까지 다니면서 휴직이나 이런 거 신청해야겠다. 안 그래?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시부모님들은 딸 손녀들만 있는 터라 아들 손자라고 하니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형님들 눈치가 있으셔서 딸 손녀 좋다는 말도 빼먹지 않으셨죠. 일로 형님들은 절 더 미워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이 집에 굴러 들어와 아들 손자까지나 시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말이죠. 정말 괴롭히는 것도 가지가지였습니다.
뱃속 아이를 생각해서 참는 날도 많았지만 사람인지라 형님들이 아이를 향해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까지 모욕하는 거 같았으니까요. 아들이 뭐가 대수라고?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지. 동서는 참 복도 많아.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학교 하나 잘 가서 서방님 만나 이런 시집에 시집 오고 이제 아들까지 가져서 어머님, 아버님 사랑 독차지 하니까. 그래도 장녀는 우리 딸이야. 어머, 형님은? 어차피 그 핏줄 어디 가겠어요? 식모 핏줄이면 아들도 뭐 돌쇠나 마당새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애까지 엮어서 그러시는 거냐고요? 동서는 우리 집이랑 안 어울려. 동서를 보고 있으면 짜증나 아주. 잘난 것도 없는 주제에 이 집에서 예쁨 받는 꼴이란. 본인들을 좀 돌아보세요, 그럼. 절 욕하시기 전에 본인들 인성을 돌아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머님도 예뻐해 주시겠죠. 안 그래요? 아우, 또 가르치기 시작하네 아주.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게 말끝마다 가르치는 저 선생 말투. 아우, 형님, 그만하세요. 저희들 입만 아프죠 뭐. 언젠간 본인 주책 파악할 날이 올 거니까 너무 그렇게 기운 빼지 마세요. 오래 가봤자 10년도 못 갈걸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의 미래까지 딱 단정지어서 한다는 말들이요. 잘 울지 않는 성격이지만 임신 호르몬 때문에 형님들에게 저런 소리를 들을 때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같이 퍼부어 줬을 테지만 많이 지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부엌 너머에서 저희 얘기를 다 듣고 계셨더라고요. 또 본인이 껴서 중재하면 제가 괴로워질 걸 알기에 따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눈빛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위로하고 계셨다는 걸 말이에요. 항상 이런 일이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시댁 모임이 있는 날, 그날도 어김없이 형님들과 만날 생각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죠. 그래도 시부모님이 좋으신 분들이니 최대한 싫은 티 내지 말고 잘 있다 오자 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일찍 가게 되었습니다. 임신이라도 입덧이 심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방에서 음식을 거들거나 요리를 직접 할 순 있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을 도와 요리를 하고 있을 무렵이었죠. 세상에, 이 요리를 어머님이랑 동서가 다 한 거예요? 어머, 진작 일찍 올걸. 저희 아이가 징징거리는 바람에요. 어머님, 저도요. 아침에 아기 챙기고 뭐하고 하느라 늦었어요. 죄송해요. 앞으로 일찍 다닐게요. 막내가 이거 요리 다 한 거다. 임신한 몸으로. 너흰 좀 일찍 와서 거들지. 임신한 동서 몸도 무거운데 안 그러냐? 시어머니는 일부러 늦게 온 형님들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형님들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원래도 남들은 전혀 신경 쓰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발단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대놓고 말이죠. 근데 동서는 어쩜 그렇게 앞치마가 잘 어울리니? 아주 찰떡이야. 오히려 직장보다 집안일하면서 눌러 앉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동서 밖에 나가서 일할 게 아니라 집에서 눌러 앉아서 살림해. 훨씬 잘 어울린다. 뭐하러 나가서 고생해? 아무래도 식모딸이라 식모티가 줄줄 흐르는 건가?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니까. 안 그래? 내가 앞치마 하나 사줘야겠다. 어머, 그러게요.
이래서 시도둑질이 무섭죠. 동서엄만 딸한테 참 좋은 거 가르쳤네. 어쩜 이리 주방일이 잘 어울려? 뭐라고 하셨어요? 식모딸? 식모딸이라고? 아, 진짜 막 가자는 거네, 이제. 너네는 존중해줄 필요도 없어. 내가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참아왔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야, 너네 잘난 게 도대체 뭐가 있니? 집안 잘 사는 거? 그거 말고 너네 한번 앞세워봐. 직업이 좋아, 학벌이 좋아, 아님 머리가 좋아?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게 꼴랑 조금 잘 산다고 진짜 더럽게 유세 떠네. 뭐? 너네? 말 다 했어? 그래, 근본 없는 티 이렇게 나는 거지. 어디 배운 게 없으니까 손윗 사람한테 또박또박, 안 그래? 제가 그날 폭발해버리자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단단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온화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날 차려진 50첩 교자상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에 저뿐만 아니라 형님들 그리고 시댁들과 남편, 아버님마저 놀라서 저희 쪽으로 시선이 집중되었죠. 어머니는 교자상을 엎으신 후 화가 단단히 난 채로 말씀하셨어요. 그만들 못하니? 어쩜 이렇게 못돼 처먹었어? 내가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 이 벼락말을 것들아. 이제 너희는 우리 집 오지 말거라. 재산도 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마. 썩 나가 이 작것들아. 어디 우리 집안에 저런 싹수 없는 것들이 와서는. 아휴, 너네 시엄마 말 들린 거 하나도 없다. 번번이 막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너희들. 이제 우리 집에 발걸음 하지 말거라. 못 빼어먹어도 유분수지. 같은 사람한테 어쩜 저렇게 막말을 쏟아낼까? 우리 소녀딸들이 너희 닮을까봐 무섭다. 아버님,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동서가 버릇이 너무 웃길래 버릇 좀 고쳐주려고 한 것뿐이에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네? 닥쳐! 여우 같은 년. 시집와서 지금까지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하나 다 참았어. 그냥 너희들이 잘 사는 게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젠 막내가 아니라 내가 못 참겠다. 알겠어? 너희 둘 이제 다시는 안 보고 싶으니까 썩 꺼져. 썩 나가. 시어머니는 그 길로 굵은 소금과 물을 가져와 형님들에게 끼얹으셨어요. 형님들은 물과 소금을 맞고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시숙들에게 뭔가 말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숙들도 형님들은 외면하였죠. 아주 고소했습니다. 어머,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어머님? 말로 하셔야죠. 여보, 어머님 좀 말려봐, 응? 어떻게 우리한테 소금을 뿌려? 그러니까요. 아니 어머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동서가 얼마나 싹바가지가 없는 줄 아세요? 아우 진짜 억울하다고요.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내 속이 다 시원하다.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마 너희들. 본인들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면서 열등감에 쩔어서 나 하나 뭉개는 재미로 살지? 너희 딸들이 너희 닮을까봐 무서워, 알아? 그 엄마의 그 딸이겠지만. 아유, 창피해. 재수씨, 죄송해요. 아니, 엄마, 아빠,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여기 오기 전에 신신당부를 했는데. 다신 보기 싫으니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내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나 정말 쟤네 꼴도 보기 싫다. 내가 한두 번 참은 게 아니야. 알겠니?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건물이며 땅이며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그렇게 잘난 너네 친정한테 기대렴. 시어머니가 건물이며 땅이며 형님들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자 그제야 뭔가 잘못됐음을 자각했는지 형님들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었죠. 돈에 죽고 못 사는 형님들이 참 우습더라고요. 어찌나 돈을 밝히는지. 재산을 안 주신다뇨? 무슨 말씀이세요? 동서가 어머님 좀 설득해봐, 응? 아니, 우리 솔직히 그냥 의견 충돌이었잖아. 앞으로 막말하지 않을게, 미안해. 다신 안 그럴 테니까 동서가 어머님한테 말 좀 빨리 해봐, 응? 어떻게 이대로 포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동서, 제발. 미안해.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까 동서가 용서만 해줘. 그러면 없던 일이 될 거야, 미안한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머님이 보기 싫다고 하셨으니 얼른 이 집에서 나가세요. 저도 꼴 보기 싫으니까. 아직도 안 나갔니? 얼른 나가. 얘네 끌어내라. 우리 집에 발 딛는 것조차 싫으니까. 인간들이 털된 것들이지. 상종을 말아야지. 그날 그렇게 형님들은 아주버님들에게 쫓겨났고 시어머니는 형님들 대신 저에게 사과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해주신 것만으로 큰 감동을 받았는데 사과까지 해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저것들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나도 확실히 끊어내지 못했어. 상처 많이 받았지?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라더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딱 봐도 사치스럽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이런 것이 너한테까지 갈 줄은 몰랐다. 진작 기강을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마음고생 많았지? 아유, 속상해 정말. 안타깝고.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저야 감사하죠. 제가 못나서 그런 건데요, 뭐. 형님들이야 워낙 좋은 집에서 자라기도 했고 그래도 이렇게 든든하게 옆에 있어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전 그날 눈물을 엄청 쏟았습니다.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해서요. 남편도 형들에게 다신 형수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일단 시아버지와 시어머님이 절대 보고 싶지 않아 하셨고 모든 재산은 저희에게 물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들에게 최고의 형벌이 아닐까 싶네요. 재산 때문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형님들이 어머님을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욕 한 바가지랑 소금 한 대박을 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의 돈이 뭔지 참 구질구질 하더라고요. 동서가 어머님 좀 설득해봐, 응? 아니, 어떻게 재산을 동서네만 가질 수가 있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장남인데. 저 전화번호 바꿀 거니까 이리로 이제 전화 걸지 마시고요. 친정집 그렇게 부자라면서요.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인성 좀 먼저 고치시지. 왜 그러고 사셔서 이 꼴을 당해요? 안 그래요? 많이도 깨우쳤죠, 이번 기회에? 앞으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뭐야? 너 진짜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꼴 난 거야. 내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줄 알고? 형님의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고 어머님이 재산을 절대 안 주신다는 말에 아주버님들도 노발대발했지만 시아버님이 워낙 확고함으로 아주버님들도 별 말씀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사업체가 다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돈 욕심이 없으시기도 했고요. 본인 와이프들 성격이 어떤지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시어머니, 시아버지 원망도 하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재산 문제로 인해 형제들 싸움은 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죠. 전 그 일이 있고 난 뒤 아들을 낳았고 아버님에게 선물로 건물 한 채를 증여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었지만 아버님은 기어이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몸둘 바를 몰랐죠. 아휴, 너무 과분해요.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아버님? 그냥 다음에 주세요. 네? 받아라. 네 몫이야. 그동안 마음고생도 심했을 텐데 마음 편하게 받아도 돼. 우리 며느리로서 인정하니까 주는 거야. 아버님은 감사하게도 며느리로 인정을 한다며 건물을 증여해 주었고, 형님들은 이 소식을 또 알자마자 바로 저희 집에 찾아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예 이젠 저를 보면 납작 엎드리는 수준이라 얼마나 황당하고 웃기던지 오히려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건물이 웬 말이야 정말? 아니 동서, 우리가 잘못했어. 어머님 도저히 우리 만나주시지도 않고 애들 데려가도 절대 문 안 열어주셔. 이런 경우는 없잖아. 그러니까 동서가 한 번만 어머님 설득해주면 안 될까? 아버님이야. 어머님이 용서해주면 당연히 우리 받아들여줄 텐데, 안 그래? 이렇게 빌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철이 없었어.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말 좀 잘해주라. 그래, 동서. 우리가 미안해. 그러니까 말 좀 잘해줘. 어떻게 가족이 인연을 끊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안 그래?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절 그렇게 무시하고 돈 때문에 그렇게 납작 엎드리네요. 참 우스워라. 전 더 이상 할 말 없고요. 여기서도 소금 맞기 싫으면 찾아오지 마세요, 다신. 그냥 형님들 인성값이라고 생각하고 달게 받으세요, 벌을. 아시겠어요? 그럼 이만. 현관문을 닫고 그렇게 하여 형님들을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꽤 흘러 벌써 아이가 7살이랍니다. 항상 한결같으신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남편,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일하는 저 때문에 아직도 친정엄마가 아이를 많이 케어해 주시지만 그래도 친정엄마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시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가끔 집안 행사에 아주버님들만 참석할 때는 제 마음 한편이 조금 무겁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어머님은 절대 그 물건들을 보고 싶지 않다고 으름장을 내보이시죠. 형님들은 아직까지 재산의 미련을 못 버려서 계속해서 어머님께 사죄하고 있고요. 참 그런 거 보면 돈이란 뭔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전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또 한 번 다짐했어요. 내 자식만큼은 정말 바르고 건강한 정서로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글재주가 없어서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책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든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